10일의 투자 원금의 약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난다. 결국은 요 분이 얘기하는 건 어떤 그 수익률에 기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얘기가 사실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요 얘기는 잠깐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용성호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뢰인분께서 최초의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 진행하셨다가 불송치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저희 이제 로펌 방문하셔서 이의 신청서 써서 어쨌든 결과를 뒤집어낸 그렇죠. 경찰의 이제 불송치 결정을 번복시키고 기소까지 이른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요 사건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본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 의뢰인은 그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가해자가 사기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업이 수익률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투자금을 지급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무려 원금의 50%에 달하는 수익금까지 지급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는 순간 냄새가 폴폴 나는 그렇죠. 순간이죠. 딱 두 가지. 원금을 보장해 줄게. 무려 한 달 만에 50%의 수익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혹하니까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아예 사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가 나왔거든요.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건의 경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 의뢰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죄명이 두 개였어요.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이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임이 돼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더니 검사가 받아줘서 보완 수사를 내렸어요. 경찰이 보완 수사한 다음에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송치, 다만 유사수신 부분은 인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먼저 유사수신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기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 불송치에 대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보고 이것도 말이 되네 하고 또다시 보완 수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다시 보완 수사를 하고 사기 부분도 다시 살펴보니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네요 하고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그래서 검사가 나중에 이제 사기 부분까지도 다시 기소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거 아주 스토리가 굉장히 기네요. 계속 불복 절차를 밟는 게 좀 어려운 일인데 의뢰인 또 마음고생 굉장히 많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볼까요? 네, 일단 저희 의뢰인분께서 이제 최초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고소를 하셔서 고소장도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신 고소장을 한번 보면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직접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의뢰인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검사하다 나왔는데요. 검사 입장에서 이거 보면 내용 보지도 않고 불송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소장 내용을 보면요. 자, 처음에 이제 인적사항 나와요. 요 인적사항 쓰는 것부터 변호사가 쓰는 양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뒷장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어떤 글의 내용을 보지 않고 멀리서만 봐도 법조인들은 요거 그냥 당사자가 직접 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실은 어떤 글씨체를 써야 된다, 자간의 간격, 줄간의 간격이 어때야 된다, 소송 규칙 같은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작 법에 나와 있는 그 변호사가 쓰는 형식 때문에 거기에 맞춰 쓰지 않았다고 해서 송치, 불송치가 나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뢰인들이 직접 쓰신 고소장들 보면요, 문장이 이제 주술 호응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장의 구조가 어색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그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읽게 되거든요.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 붙여가지고 되게 조리 있게 잘 작성된 서면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그쪽 말이 더 신뢰감 있어 보이고 신빙성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소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사기죄에서 작성을 할 때 고소장에 내가 어떤 부분에 속았다, 요거를 이제 적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기망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10일의 투자 원금의 약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난다. 결국은 요 분이 얘기하는 건 어떤 그 수익률에 기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얘기가 사실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요 얘기는 잠깐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내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제 사기꾼이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통장 명의 계좌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추측성의 고소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 수는 없죠. 그 둘이 공범인지 아니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왜 변호사든 그렇잖아요. 수사 요청 사항에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서 돈을 보내긴 했는데 이 사람이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공모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달라. 수사 요청 사항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소장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는 똑같은 내용을 써도 이거를 앞부분에 쓸 거냐 뒷부분에 쓸 거냐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부분을 쓸 거냐 수사 요청 사항에 쓸 거냐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구분 없이 이제 됐다라는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이렇게 책임져서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사람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만 계속 있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사기쳤다, 뭘 기망했다라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든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송치로 심증이 좀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그래서 송금한 금액이 얼마냐? 정리해보니까 아까 21억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상대방, 그러니까 사기꾼으로부터 너가 받은 금액은 무려 15억이다. 돈 더 받았네. 돈 더 받았다. 그러니까 불송치다. 라고 일단 경찰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경찰이 좀 약간 이제 오해한 부분인데 그건 제가 한번 뒤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경찰은 또 이제 가해자가 말한 그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 사실로 인정이 된다. 근데 좀 이제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좀 이상해요. 아니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그렇죠. 왜 그게 불송치에 나왔느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뭐 주식 투자부터 해가지고 의뢰인에게 말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냐? 피해자, 당신 너는 이 사람한테 그냥 돈을 주고 원금과 수익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그 투자금이 어느 사업에 투자돼가지고 돈이 나오는지는 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그 사람한테 투자한 거지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사업에 투자한 건 아니었다. 실제로 너가 10억 투자했고 15억 받았으니 돈 더 받은 거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 뭐가 사기라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불송치 결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피해자는 통상의 이율 범위를 뛰어넘는 고수익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는 이제 애초에 그 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고수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돈 가져가서 어느 사업에 투자하든 너는 관심 없었다. 애초에 그러니까 속은 부분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 않았느냐 라는 이제 결정이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사실은 요것만 내용 보면은 네. 맞는 말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좀 이제 쟁점을 잡아서 다투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21억으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21억이 됐냐면 자 처음에 돈을 넣었더니 대부분의 뭐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그렇처럼 처음에 돈 넣으면 돈이 나와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불과 보름 만에 불과 10일 만에 이거 뭐 거의 뭐 40%씩 뭐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다른 지인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넣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김은천 변호사님한테도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 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직원들 돈을 막 빌려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넣은 총 돈은 얼마냐? 21억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1억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었는데 그런 돈 거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1억 그때 얘기했던 투자할 건데 빌려줘. 근데 나한테 직접 주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한테 줄 거니까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좀 넣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억이 간 건 맞는데 우리 의뢰인 이름으로 들어간 건 10억이고 다른 어떤 그 개인 피해자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람들 이름으로 들어간 게 또한 1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 얘기는 뭐냐? 야, 너가 네 이름으로 들어간 건 10억밖에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판단이 좀 웃긴 게 우리 의뢰인이 보낸 돈 10억 실제로 우리 의뢰인이 빌려서 보냈지만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들 명의로 들어간 게 11억. 합쳐서 21억인데 이 사람이 돈 준 거는 총 15억인데 문제는 우리 의뢰인은 돈 10억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어떤 개인 그 돈을 빌린 사람 줬다라는 말이에요. 돈 빌렸으니까 그렇죠. 갚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총 합해서 보거나 아니면 애초에 경찰 말대로 우리 의뢰인이 넣은 거 다른 사람들이 넣은 거 나눌 거였으면은 그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는 것도 우리 의뢰인 목과 다른 개별 투자자들의 목을 나눠서 봤어야 되는데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약간 이제 아사모사하게 섞여서 판단해버린 그런 오류가 사실은 중대한 있었던 오류네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거 변호사가 봐도 처음에는 이거 맞는 결정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계좌 거래 내역을 다 살펴보면서 계좌 거래 내역 보니까 경찰 판단이 틀렸다라는 걸 이제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의 신청서를 쓰면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거 결국은 우리는 가해자가 말했던 그 밭대기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농작물, 과일이나 이제 채소 같은 거를 이제 밭에서 이제 막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나는 농작물을 가지고 농작물이 다 수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내가 팔아야지. 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이 농작물의 가치가 너무 비싸지니까 대부분의 그 이제 도매상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나오는 물건 너가 나중에 수확할 때 나중에 그거 얼마에 내가 사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를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농작주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반대로 농작주는 여기서 가뭄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몇 억 들여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수확을 하나도 못해서 팔지 못하면 완전 이제 수익이 0이니까 그렇죠. 전부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농작주 입장에서도 농사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도매업자가 와서 사가겠다라고 한다면요. 실제 나중 시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밭을 통째로 팔아버리는 밭대기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제대로 되기만 하면 수익률이 진짜 그렇겠네요. 네. 보름에 뭐 원금의 50%가 아니라 거의 뭐 최소 5배 이상의 수익이 남는 그런 사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기꾼이 우리한테 밭대기 사업이 뭔지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밭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밭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내가 이번에는 어떤 과일을 밭대기로 해서 내가 수익을 거둘 거다. 이번에는 어떤 채소다라는 것들을요.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 나한테 투자 권유를 할 때는 밭대기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특정해서 얘기를 했고 실성이 굉장히 좋다. 특히나 좋다. 그렇죠. 특히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믿고 나는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어떤 그 이제 기망행위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밭 언니라는 사람 밭 언니가 뭐냐면 그 밭의 농작주 실제 농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내왔던 사진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 밭대기 사업에 투자를 하는 도매업자들도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주와 이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사람 간에는 약간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라는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약간의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했냐? 이거 밭대기 사업을 할 거면 총 10억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밭을 통째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작주의 입장에서도 처음에 큰 돈이 들어와야 밭을 통째로 넘기는 거니까 그 금액이 10억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지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현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어땠냐? 저희 의뢰인이 송금한 투자금의 20%에 달하는 이익금을 실제로 계속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도 사진도 보내와. 이게 얼마나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설명도 거기다가
한 10일 보름마다 내가 보냈던 원금의 20%씩 돈을 꼬박꼬박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에는 총 30억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밭 하나 샀는데 수익률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한번 3개 동시에 밭대기로 해보자. 야, 너 30억 만들어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한테 야, 이거 내가 해봤는데 20%씩 무조건 돈 나온다. 정말 수익률 좋은 거니까 돈 좀 빌려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 실제 이제 허위 투자 조건 같은 것도 제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업 자체가 부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았던 게 이 사업에 투자하게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증거 자료를 내주면서 왜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제 금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쪽 보면요,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적 반박이랑 이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에 관한 인과관계 이제 설명했는데 결국은 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던 그럼 거예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 우리 의뢰인은 이제 그 가해자 사기꾼의 설명을 듣고 밭대기 사업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따라서 투자금 10억 원을 모아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10억 원을 모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 거랑 별개로 우리 의뢰인은 밭대기 사업에 돈을 넣은 거지, 밭대기 사업 없었으면 이 사람한테 돈 안 줬습니다 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가면 저희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의뢰인이 높은 수익률에 대한 의심 없이 고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건 결국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왜 이렇게 밭대기 사업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신뢰하고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그 사람이 보내온 그 이제 밭 사진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농작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던 겁니다. 라고 설명했었고, 근데 되게 소름 돋는 건 알고 보니까 그 밭 사진들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 아 진짜요? 네. 나중에 확인하니까 밭 사진 한다. 밭 사진. 검색해가지고 나온 거 이거 지금 농작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밭이야. 라고 해서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수사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범죄를 저질렀네 라는 심증은 최소한 형성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더욱더 보강할 증거를 입증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요, 가해자는 남편 명의의 계좌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의 계좌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달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돈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막는 등 실제 수익은 없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받아가지고 우리 의뢰인한테 주고 우리 의뢰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다른 투자자한테 주는 등 돌려막기 한 건 아닌지 실제 수익률이 없었던 거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는 저희가 추가 수사 요청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자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고소장에 뭐라 그랬냐,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원금 보장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입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 밝혀달라, 수사해 주세요. 요거는 추측성이거든요. 이러면 경찰 수사 못하는 게 영장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 주세요 라는 거를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주장할 때 맨 뒷부분 보시면 이 사람의 당시 신용정보, 세금이라든가 뭐 대출금부터 체금 내역이 있는지, 당시의 자산 보유 현황 이런 것 등등 확인하면 그 사람의 당시의 변제 능력과 변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변제 능력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보안 수사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추가 수사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이제 공소장 보면은 수익금의 2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밭대기 사업은 실제
자체가 없는 것이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로 저희가 기소가 되겠었던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고소장을 써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좀 쉽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쉽다, 뭐 어떠세요? 난이도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고소장부터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의신청서 잘 써서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또 불송치했어요. 저희가 또 이의신청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사 몇 개월, 거의 1년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소장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니까 수사기관이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첫인상이라고 하죠. 요 사건에서 갖고 있는 그 첫인상 감정이 이미 요거는 불송치로 마음이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거 바꾸는데 사실은 너무나 오랜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변호사한테 맡기셨으면 뭐 그럴 필요 없었거든요.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혼자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로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변호사가 어떤 포인트를 주안점으로 두고서는 사건을 번복시키고 또 어떤 의뢰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보시다가 이해가 좀 안 가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